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 자산이 40%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밈코인, 트럼프 밈코인 때문에 그렇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지니어스 액트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미 채권, 미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고 금리는 인하를 한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RLUSD가 됐든 USDT가 됐든 USDC가 됐든 뭐 셋 중에 결정 안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겠죠, 이거. 이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힌트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 RLUSD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힌트는 이미 나왔죠. 뭐였습니까? 리플과 SEC의 소송이었어요. 이게 드라마틱한 빌드업이었죠. 빌드업. 리플과 SEC의 소송. 미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암호화폐를 만들어주려는 미국의 빌드업. 자, 이 공사가 뭐 1년 공사라고요?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공사예요. 10년 공사. 10년 더 됐죠. 2012년 리플은 나왔고, 그리고 2013년 FPC. 그래서 제가 FPC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 돼서 그들은 그 빌드업의 끝을 만끽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리플과 SEC의 소송은 뭐라고? 호재다고. 가장 강력한 호재. 뭐 한다고? 그 똥코인 많은데 나스닥에 상장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SEC가 건드렸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노 하면 에이스로 봐야 된다니까. 다 미쳤다고 하면 거기에 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RLUSD를 채택하기 위해서 리플과 SEC 소송을 가게 했고, XRP의 가격 잠금을 했고, 결국 걔네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리플을 가장 띄워주겠죠.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죠. 이런 거 생각을 했다는 거 저를 보면 참 오늘 살짝 라이브가 재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좀 대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소송 시작하고. 안 그래요? 참 대단한 것 같아. 어찌나 여러분들은 남쪽의 기인을 잘 만나셔갖고 아니 근데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위기상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USDC가 개기고 있는데 USDC는 본인의 몸값을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USDC가 선뜻 리플에 손을 잡지 않고, 그래 뭐 IPO 한다고 칩시다. 그럼 IPO 한 채로 RLUSD가 먹은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XRP는 결국 RLUSD의 증거금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막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깊이가 없어, 애들이. 깊이가. 저게 뭔지도 잘 모르고, XRP가 그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종이 달러의 신뢰는 종이 달러, RLUSD의 신뢰는 암호화폐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게 딱 그 틀인데. 아까 제가 무슨 영상 하나 보니까 그 한계점이 드러나는 영상들이 많아. 한계점이 드러나는 영상. 스테이블 코인이 CBDC가 될 거란 영상이 뜨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제 영상을 본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 지식의 한계가. 솔직히 저는 꽤 오래전에 이걸 예측했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나오는 거 보면은 아, CBDC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예측할 수도 있어. 그거는 솔직히 있어. 근데 이 신뢰 기반이 무엇이냐를 예측하기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담보 설정이. 금태한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달러의 담보는 뭐였다? 그냥 달러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야. 금융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해주세요. 이제. 담보 가져오세요. 담보 없어요. 알았어요. 무제한으로 해줄게요. 계속 풀어주고 있어. 지금 이게 미국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미국이 하는. 말이 안 되잖아. 그 전에는 금을 담보로 미국의 달러를 찍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닉슨 대통령이 새벽에 기어 나와서 우리는 금 없다. 배째라 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데 미국이 또 RLUSD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종이 달러로 잡는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봐보세요. 그러면 종이 달러 따로, 스테이블 코인 따로,
뿌린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죠. 그럼 곱하기 2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37조 달러도 버거워서 미치겠는데 공수표를 또 찍는데 말이 되냐고요. 그럼 누가 RLUSD를 살까요? 이제 그런 일 없다니까요. 이제 미국의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고 난리겠죠.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종이 달러도 믿지 못하겠는데 디지털로 좀 미친 새끼들이 또 달러를 찍어서 저걸 또 사라 그러네? 그리고 계속 푼다 그러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들의 어떤 지식의 한계가 온다는. 왜 XRP를 모르니까. 이 XRP를 모르니까. 이 암호화폐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XRP의 역사를 모르니까. 라이언 푸거를 모르니까. 이 해결책을 어떻게 찾겠냐고. 아마 이해하기 힘들걸요? 아마 설명하기 힘들걸요? 이게 뭔가 자발적 깨우침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도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꾸 뭔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알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흉내내기가 힘들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 도둑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뭔가 딥하게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알아내는 것들은 없어요. 제가 그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약간 흥분했었잖아요.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결코 풀어내지 못하는 숙제가 어떻게 암호화폐가 돈이 될 수 있냐고. 변동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오늘은 3,000원 같다, 내일은 4,000원, 내일은 5,000원, 그 다음은 10,000원. 뭐 새우깡 하나라도 편하게 사 먹겠어요? 어떻게 암호화폐가 화폐가 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고. 말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다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RLUSD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솔직히 어느 정도 냄새를 풍기고 오픈을 했나요?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상품 설명을 한 거지. 아니 뭔가 저 대단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은 적어도 2년 전부터 냄새가 나는데 리플이 그랬습니까? 갑자기 오픈을 해서 갑자기 4월 4일인가요? 작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오픈 RLUSD. 그리고 4월 5일에 어땠어요? BIS 아고라 프로젝트 CBDC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버리잖아. 이런 어떤 규칙성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호기심이 안 갈 수가 없다니까. 호기심이. 아니 책 정도 쓸 어떤 그런 어떤 소양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준비를 좀 했었다가 말았어요. 준비를 뭐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쓸 수도 있겠죠. 책이라는 건 저는 그래요. 책이라는 건 내가 쓰고 싶어서 써야 되는 게 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골든 크로스 아까 보였어요. 이거는 골든 크로스. 이 골든 크로스가 이번에 지금 보이거든요. 예, XRP. 왜 특이점이 있냐? 왜 특이점이 있냐? 데드 크로스 후에 골든 크로스라 이게 더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데드 크로스를 극복을 했죠. 5월 18일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이걸 극복을 하고 지금 골크가 나오려고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상징후. 이런 이상징후를 갖고 있는 코인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다시 골크가 맞은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본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걸 바꿨는데 바꾸지 않은 인사가 이창용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유발 할라리에 대한 영상을 제가 내일 편집을 해서 하나 팬딩방에 올려드릴게요. 유발 할라리가 얼마나 숭악한 놈인지. 절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영상 좀 편집을 해서 팬딩방에만 좀 올리려고 했는데 아까 야구 보느라 못해가지고 내일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하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 이 WEF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2025년은 어떤 시대가 올 건지를 아주 피부로 느낄 거예요.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발 할라리 인터뷰를 제가 올릴게요. 그리고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발 할라리의 만남은 결국 CBDC의 교두보로 사우스 코리아가 채택이 된 것 같아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지만 은행 중심으로 제한적 발행 시작해야. 은행 중심으로 제한적 발행이 뭡니까? 방금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드렸던 거버넌스, 민간 기업과 중앙은행 그리고 비정부 기관까지. 이창용도
WEF가 이야기한 어젠다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민간 기업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큰 틀로 보면 우리나라 민간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그거는 개박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바로 모질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결정하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방금 전에 이창용 총재가 했단 말을 미국 합성습이듯이 민간 기업과 중앙 정부가 후방을 쳐줘서 민간 기업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애플 만들었으면 애플 팔렸을까요? 아이폰이 팔렸을까? 미 중앙 정부에서 만든 아이폰이란 스마트폰입니다. 라면 아이폰이 팔렸을까요?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삼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갤럭시를 만들었다면 팔렸을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거는 그거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뉴럴링크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지랄을 한 거다. 근데 분명한 건 WEF 얘네들이 비트코인 뒷박을 저는 100% 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또 달러 회수가 되니까. 근데 그 시점은 언제냐? XRP나 RLUSD가 충분히 유통이 된 다음에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비트코인의 뒷박을 칠 겁니다.